네, 안녕하세요. 지식자파저입니다. 조선조 자치주는 중국 동북지방 지린성의 행정구역 중 하나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강도라고 불렀던 지역입니다. 이곳에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독립군을 만들어 일본에 저항하고 마을을 잃어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터를 잡고 있던 많은 조선인들 중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공산당에서 종구를 했는데요.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하자 조선인들이 많이 살던 관도에 자치주를 만들어준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자치주가 아니라 중국이 독립국을 만들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시청자분이 추천해주신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1950년 한국과 북한 사이에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내전이었지만 소련, 미국, 유엔이 참전한 국제전이었는데요. 소련과 미국의 팽팽한 상황에서 발발한 전쟁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팽팽한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중국을 통일한 공산당도 적극적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일제가 한반도를 점령하고 난 후에 나라가 없던 조선인들은 중국 공산당이나 국민당에서 종군하거나 귀화를 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통일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은 조선인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북한으로 편입시키거나 중국군 소속으로 투입시켜 북한의 멸망을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북한으로 귀화하거나 이념이 다른 조선족들은 월남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부 조선인들은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킨 만주를 떠날 수가 없어 중국에 귀화하고 만주에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휴전에 합의하자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 되는데요. 전쟁 후 김일성은 전쟁의 책임을 박헌영에게 돌려서 숙청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기득권층이 만주파, 연합파, 소련파가 권력을 놓고 대립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태동은 동북지방을 북한에게 할양할 것을 제안하지만 북한은 거절합니다. 북한의 거절에도 모태동은 동북지방의 만주족, 조선족이 서로 견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북한과 혈맹을 유지하고 소련과의 국경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위한 도구로 만주인민공화국을 만들어줍니다. 조선인은 오랫동안 공산당에서 종군하고 같이 싸운 전우였지만 그래도 민족은 달랐기 때문에 한족 입장에서 소수민족에게 독립국을 만들어주는 건 리스크가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만주국의 존재는 중국에게 꼭 필요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중국은 티베트와 위구르를 합병한 것에 소련과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험악해진 국제 여론을 탄압받던 소수민족을 독립시켜서 완화시킬 수 있었고 아직 진영을 결전하지 못한 중립을 유지하던 제3세계 국가들에게 공산주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도 있었죠. 또한 중국 내 소수민족 자치구에게 중국에 충성을 하면 독립국가를 만들어준다는 식으로 떡밥을 흘리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만주인민공화국은 표면상 독립국이었지만 실상은 괴뢰국이었는데요. 군부는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의 사령관이었던 팽덕회의 부관들이 차지했으며 만주국 공산당의 당직은 목택동의 라인들로 채워졌습니다. 당연히 만주국 주석도 바지 사장이었죠. 여튼 만주인민공화국의 등장은 북한 내부에서 큰 호응을 얻게 되지만 중국 세력이 커져가는 것을 경계한 김일성에게는 큰 자극이 됩니다. 결국 1956년 8월 김일성이 중국의 입김이 닿는 연합파들을 대거 숙청하고 국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중국은 북한의 만행에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전쟁으로 나라가 피폐해져 극심한 식량난으로 국내가 어수선했기 때문이죠. 추가로 모태동의 대약진 운동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본국의 식량난과 물자부족 현상은 지원을 받고 있던 만주국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만주국은 독자적으로 살림을 꾸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만주에는 남북으로 1000km, 동서로 400km에 가라는 광활한 평화가 존재했습니다. 비옥한 농토를 바탕으로 농업에 집중하자 식량 생산이 크게 증가해서 해외로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운이 좋게도 만주국에는 일본 제국 시절 남만주 철도회사가 건설해 놓은 철도가 다량 있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북한의 물자 이동 또한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식량 수출로 큰 돈을 만지기도 전에 중국이 식량을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면목하에 식량을 빼앗기고 만 것이죠. 나라의 고위직들이 전부 중국 공산당 출신이었고 굶주리고 있던 군부도 팽덕회의 모택동 라인이었기 때문에 만주족, 조선족 한족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쌓여만 갔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팽덕회가 모태동의 대약진 운동 실패를 비판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모태동은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주석에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도 위기였는데요. 가뜩이나 불안에 떨던 시한폭탄 같은 모태동에게 팽덕회의 비판은 그의 흑연룡을 깨우는 트리거가 너무 오바했나? 흑염룡이 깨어난 모태동은 팽덕회를 고문하고 투옥시키는데요. 고령의 나이에 고문까지 겪은 팽덕회는 암까지 얻어 옥중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팽덕회가 사망하자 그의 일파였던 만주국의 군부가 크게 반발합니다.
민중 여론과 군부가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원하게 되었고 시민운동과 대규모 쿠데타가 일어나서 친중국 관리들이 대거 숙청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만주국은 독립국이었고 중국 내부는 대약진 운동에 의한 문화 대혁명으로 내부가 혼란했으며 대외적으로 티베트와 위구르까지 합병한 중국이 만주까지 손에 대었다가는 이제 소련과 한판할 기세였죠. 결국 만주인민공화국은 대내외의 절묘한 상황들이 이루어져 중국의 큰 반대 없이 조선족 만주족 한족의 다수민족 국가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만주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독립은 중국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만주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순간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서로 독립운동을 벌일 테니까요. 결국 중국은 소련과 미국의 눈치가 보이겠지만 티베트를 점령한 방식이었던 빠르게 선제 공격한 후에 자치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협상을 걸어 합병시키는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1976년 4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납니다. 1976년 1월 공산당의 2인자였던 주은래가 사망하게 됩니다. 주은래는 권력에 눈이 먼 다른 공산자들과 다르게 청량했고 문화 대혁명 시기에도 자금성을 지켜주기도 했으며 동북공정으로 발해와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도 반대한 인물이었는데요. 그의 사상은 훼손되지 않은 공산주의자였고 오롯이 민중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국민뿐만 아니라 타국이었던 북한과 전쟁을 치렀던 대만도 그를 존경했죠. 그런 그가 사망하자 정치적 라이벌들이 그를 비난했고 추모하는 민중들을 방해했는데요. 문화 대혁명으로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민중들이 봉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모택동도 사망하면서 중국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중국의 혼란은 만주국에게 기회가 됩니다. 나라의 고위층이 전부 숙청된 상황에서 만주국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었죠. 우선 쿠데타 과정에서 숙청된 주석 자리를 조선족의 한 운동가에게 맡기게 됩니다. 한족과 만주족이 대표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한족은 자국민이 같다는 이유로 만주족은 청나라에서 이어진 정통성의 문제로 중국이 딴지를 걸 명분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주석의 자리는 조선족에게 맡기게 된 것이죠. 또한 정부 내각도 한족, 만주족, 조선족의 지식인들과 운동가들이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독립에 가장 큰 공이 있었던 군부는 중국의 침공의 대위의 요소 지방에 각 군을 옮겨 대기 상태에 돌입합니다. 중국이 티베트를 어떻게 집어삼켰는지 봤던 그들에게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운동국가의 권력 투쟁보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했죠. 그리고 소련과 북한의 자신들이 정식으로 독립했음을 알리는 한편 하나의 중국 정책 때문에 독립국임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 시각 중국은 2년 만에 중국의 혼란 상황을 정리하고 등소평이 실권을 잡게 됩니다.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이미 떠난 만주국에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하고 독립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은 포기하지 않았고 대만과 몽골처럼 나라가 다른 동포라는 명목하에 말이죠. 만주국은 나름 공산주의 국가에서 잘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넓은 평야를 소유해서 식량을 수출하므로 부를 쌓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계는 있었는데요. 이제 막 독립했던 터라 내수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에만 기댄다는 건 식량 수입을 해주는 나라의 영향력이 커질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북부 지역의 소련과 협상을 통해서 공업단지를 건설했고 요동반도 대련시에 대규모 항구를 건설하는 한편 북한 나진시의 컨테이너 사용을 계약하고 나진시와 연변을 통과해서 수도 심양까지 오는 철도를 건설합니다. 이로써 만주국은 동해와 서해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데요. 중국 등소평의 개방 정책을 모티브로 미국이 일본, 한국과 무역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남으로 북한과 한국, 북으로 소련, 서쪽으로 몽골, 서남쪽으로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개 무역업의 수입은 짭짤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남한의 외교에는 다방면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한족과 만주족이 포함된 나라였지만 고구려 발해의 영토에 조선족이 독립국가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교류가 활발했죠. 일각에서는 만주족도 고구려와 발해의 민족 구성 중에 하나였던 것을 생각하면 결국 같은 민족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남한과 북한에 이어서 만주국까지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주변 국가들과 외교로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 순조롭게 나라가 발전 중이었는데요. 위기는 먼 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991년 3월부터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들이 하나둘씩 탈퇴를 하더니 결국 연방이 무너지게 됩니다. 공산주의의 몰락이 시작된 것이죠. 동구권 국가들의 몰락은 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몽골이 소련에게서 해방되었고 중국은 소련처럼 찢겨질 것을 염두한 나머지 소수민족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졌으며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서 유엔에 가입했죠. 그리고 만주인민공화국도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자본주의가 된 러시아 몽골과 공산주의의 북한 중국에 끼어있는 만주국,
여러 국가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물을 쌓기 좋았던 만주국은 이제 그 위치가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몽골과 러시아의 사회주의 몰락은 아시아에서 동국권 국가로 물자를 운송하던 만주국에게 정치적으로 애매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몽골과 러시아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노선이었던 운송 무역업은 국가의 핵심 산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몽골과 러시아가 사회주의에서 벗어나니까 만주국의 입장이 난처해진 거죠. 물론 러시아 연방은 범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만주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므로 당장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몽골도 철도 사용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대령항을 사용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았죠. 하지만 정작 문제는 옆구리에서 터졌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소련처럼 중국이 찢겨질 것을 무서워해서 소수민족의 강한 탄압을 시작했는데요. 자치를 가지고 있는 위구르, 티벳, 내몽골 등이 주요 타겟이었고 특히 내몽골 지역에 삼엄한 간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몽골이 소련의 해체로 주권을 되찾았기 때문이죠. 몽골의 완전한 독립은 내몽골의 몽골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중국은 더러운 자본주의 세력이 남하한다는 명분하에 내몽골 지역의 군대를 주둔시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계엄령 선포를 한 것이죠. 하지만 계엄령 선포는 중국의 좌충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내몽골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켰다가는 내몽골 지역의 독립을 얻지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주변국에게는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인 행위였습니다. 몽골과 만주국 사이에 있는 내몽골 지역에는 양 국가를 이어주는 철도가 다량 있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만주국과 몽골은 중국에 항의했고 대응책으로 국경에 군대를 주둔시키기 시작합니다. 동아시아의 각국 관계는 매우 이상하게 진행됩니다. 만주국은 사회주의 나라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독재 국가가 아니었고 공산당의 당원들이 투표로 주석을 뽑았죠. 또한 경제 산업으로는 민주주의인 몽골과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중국과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중국으로부터 무력으로 독립했으니만큼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였죠. 그리고 몽골은 이제만 민주화를 이뤄 사회주의 체제에서 잔재를 벗어날 정도의 명분이 필요했으니까 중국과 대처점을 짓는 쪽으로 정책을 구상합니다. 최초 천지랑에서 받기로 했던 물류창 도 만주국 대령항에서 받기로 했으니 몽골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건립동도 크게 없었죠. 거기다가 정권을 잡은 운동권 인사들이 내몽골 지역도 몽골의 일부분이며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을 해서 중국과 관계가 험악해집니다. 한편 내몽골 지역의 중국의 계속된 탄압에 참지 못한 소수민족들이 무력 시위를 일으킵니다. 무력 시위에 중국의 탄압은 더욱더 심해졌고 몽골은 내몽골의 몽골족 문제를 정식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만주국 또한 중국의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아 독립했던 터라 중국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국과 만주국 몽골의 관계는 강을 건너고 말았죠. 이 시간 한국과 북한은 소련의 멸망과 중국 그리고 만주국 몽골의 대립을 불구경하듯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북한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이어받자 중국이 북한 독재 정권을 비난했고 만주국은 중국의 팔 식량의 대부분을 북한의 헐값에 매각하거나 원조를 해줍니다. 결국 북한도 만주국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죠. 한편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고 좋은 관계를 형성했지만 1997년 IMF가 터지자 만주국과의 무역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대련시까지 선박으로 옮기면 철도를 타고 유럽에 납품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튼 북한은 독재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 경제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만주국과 한반도 국가들의 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해졌습니다. 때마침 한국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남한 북한의 화해 모드가 찾아오자 만주국 남한 북한의 세 개 국가는 유대 관계가 더 깊어졌죠. 중국이 원했던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 자리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었습니다. 개방 정책으로 경제와 서구 열강들과의 대외 관계는 개선되었지만 정작 주변국에게 어그로를 너무 많이 끌었죠. 최초 계획이었던 만주, 북한, 라오스,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영면체는 고사하고 주변 국가의 반중국 정서와 유대감만 키워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 시각 동아시아 강국 중 하나였던 러시아는 소련의 해체로 인한 내부 정리가 우선적인 목표였고 동아시아 분쟁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연해주가 오히려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중립을 유지하게 됩니다. 미국은 북한과 만주국이 중국에 벗어나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일강체제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압박을 주는 건 국제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참전할 생각이었죠. 한편 일본은 버블 경제의 영향으로 관광업을 주요 산업으로 키우고 있었던 터라 관광객이 끊길 수 있는 대외 관계에서는 소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동맹이었던 미국도 한 발 물러서는 형태이니만큼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죠.
러시아, 미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한 발 빼는 행동은 동아시아의 나라들에게 불안감을 주게 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거대했고 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정치,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서 전혀 다른 나라들이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중국과 싸워왔고 어쩌면 같은 민족일 수도 있는 종족들이었으니까요. 결국 동북아시아에 있던 4개 국가인 몽골, 만주국, 북한, 한국이 대중국 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동북아시아 대중국 방위조약은 중국에게 있어서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국가 하나하나였다면 제압을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대만과 인도 그리고 베트남까지 중국을 압박했죠. 중국은 유일하게 파키스탄만이 우호적인 상황에서 친중국 국가를 만들기로 전략을 구상합니다.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반중국 국가가 아닌 곳에 항만을 건설해주고 카자흐스탄에 대규모 철도를 건설하기도 하죠. 또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사실상 무역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금학령과 만주국 식량 수출 관세 과중부가 북한에 대한 각종 지원을 끊는 등 보복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연합 중 가장 연대고리가 약한 몽골을 끊어내기 위해서 공작을 실행합니다. 내몽골 지역에 대한 군대를 철수시키고 몽골족에게 자치를 일시적으로 인정해주면서 그동안 중국과 소련이 사이가 나빠서 운행이 중단되었던 몽골 종단 철도를 재개하자고 하는데요. 사실상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셈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교류를 하자는데 거절할 나라는 몇 없겠죠. 자본주의라면 누구나 탐낼 시장이니까요. 여튼 몽골은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과 화해하는 모양새를 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중국 방위조약에 탈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반응도 크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방위조약이지 연방이나 연합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과 북한, 만주국은 서로 전쟁까지 벌인 만큼 4개의 국가의 연대가 깊진 않았습니다. 한편 만주국과 북한, 한국은 중국의 제재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특히 만주국에겐 크리티컬이었죠. 한국은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 수출 활로를 모색했고 북한은 독재 국가라 중국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강력한 탄압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주국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만주국의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한족이었는데 중국의 제재로 이윤이 떨어지자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죠. 중국과 계속된 합의 실패로 결국 한족들이 불만이 쌓이자 만주국은 결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만주, 북한, 한국을 잇는 동북아시아 연합 창설이었죠.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외부 연합 창설로 이슈를 돌릴 수도 있었고 남은 식량을 한국을 통해 수출을 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EU처럼 통화를 합쳐 내수 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도 있었고 중국과의 유사시 군사 행동을 단체로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주국은 연합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북한이 문제였습니다. 만주국의 공산주의는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 독재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 민족 국가라서 서로가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대통령을 국민들 손으로 탄핵을 시킨 나라였습니다. 근데 북한은 독재 국가잖아요. 연합을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삶은 좋아지겠지만 현재 북한 기득권층에게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여튼 북한의 반대로 연합은 없던 얘기가 되어가던 그때 미국이 갑자기 나서게 됩니다. 아주 조금만 생각해보면 같은 연합이라 해도 좋게 지낼 일 없습니다. 가만히 냅두면 말이죠. 하지만 미국이 제발 저렸던 겁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하나의 거대 세력이 탄생하는 것을 경계했던 미국은 만주, 북한, 한국의 연합을 달갑게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합의 창설은 또 다른 분쟁을 낳게 된다는 명분하에 연합을 반대하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악재라고 생각한 일본이 미국의 반대에 힘입어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데요. 일본과 미국의 반대는 오히려 세계 국가의 결속력을 다지게 되고 세계 국가는 일본의 강제 점령을 받은 나라들이라 일본에 좋은 감정이 있을 수야 없었죠. 오히려 역풍을 맞아 연합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반대하자 동북아시아 연합을 오히려 지지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동북아시아 연합에 들어가겠다는 성명을 깜짝 발표하죠. 세계 국가가 합의되지 않은 채 말이죠. 갑작스런 중국의 선명에 미국이 깜짝 놀랍니다. 물론 중국이 연합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아시아가 전부 중국에 먹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지 않는 조건을 걸고 만주, 북한, 한국의 세계 국가의 연합에 창성을 하게 됩니다. 만주, 북한, 한국 3개 국가의 연합이 창설됩니다. 연합국의 영토는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협상으로 얻은 내몽골 지역의 일부분이었죠. 비록 민족은 한민족, 만주족, 한족의 다민족 국가였지만 그들 모두가 고조선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거치는 요동의 역사가 자국 역사로 생각하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의미로 그들은 연합하는 결과를 통해 고대의 영토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